다섯 번째 강의 학부 특수 상대성 이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계산이 길고 그런데 계산을 제가 스텝 바이 스텝 다 다루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차분히 앉아서 제 계산을 검증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우선 이제 로렌츠 불변량이라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렌츠 불변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관성계에서도 변하지 않은 물리량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c제곱 t제곱 빼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S'계에서 계산하고 S'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로렌츠 변화의 S 관성계로 가져오면 y'하고 g'은 그대로가 있고 이제 c 제곱 t' 제곱이 이렇게 바뀌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x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정리를 하면 여기 1 v 제곱 오버 c 제곱이 이제 감마 제곱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 캔슬돼 가지고 희한하게 S 계에서도 동일한 물리량이 나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로렌츠 불변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 이 시간 쪽과 공간 쪽의 상대적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쪽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이 x, y, z 쪽에다 플러스를 해도 그것도 로렌츠 불변량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정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뭐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호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게 제곱을 다 더해주거나 빼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시공간 4차원 전문용어로는 민커스티 스페이스 이렇게 부르는데 일종의 거리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C를 붙여놓으면 T하고 C하고 곱해져서 이제 거리가 되니까 이 네 개의 물리량이 다 같은 단위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C를 붙여놓고 다시 로렌츠 변화를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거를 행렬로 나타내면 이렇게 예쁘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CT와 공간 성분이 거의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행렬 요것도 이제 대칭의 행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리량이 네 가지 성분이 이렇게 벡터처럼 내가 만들어 놓는데 이런 행렬로 변환을 하면 S와 S계에서 이런 것들을 로렌츠 4 벡터라고 부릅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예를 찾을 겁니다. 자, 특수 상대론적 역학의 주제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질량, 힘, 운동량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수 상대론적 역학 너무 기니까 그냥 상대론적 역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역학은 당구공이니 당구공을 생각하겠습니다. 질량 M인 두 입자 A, B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충돌을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가 있고 이제 Y 컴포넌트는 서로 방향이 반대라서 이렇게 다르고 X축 컴포넌트도 방향이 반대라서 이렇게 부호가 다릅니다. 그리고 S' 관성계이고 충돌 전에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충돌 후에는 이렇게 나갈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에 의하면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 그리고 탄성 충돌이라면 에너지도 보존이 된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S계를 생각을 하고 S계에서 이거 입자 A입니다. 타이포 입자 A의 수평 속력 성분이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이 관성계는 S 또는 S계에서 왼쪽 방향 속력 부위는 마이너스 UX'으로 움직이는 계. 또 S 관성계 입장에서는 이제 S' 관성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은 S' 관성계에서의 수직 속력이 S 관성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라는 겁니다. 이건 전에 우리가 상대론적 속력 덧셈 표를 다뤘는데 거기는 수식을 가져오면 이렇게 되고 그걸 이제 여기다가 입자 B에 적용을 하면 UYB'은
이런 팩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A에 적용하면 이제 U X 컴포넌트가 없기 때문에 A에 해당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식과 S 프라임 관성계에서 수직 성분 속력 크기는 같아서 UYB 프라임은 UYA 프라임은 UY이고 따라서 UYA는 UYB 곱하기는 팩터가 붙습니다. 그러면 S 프라임 관성계에는 수직 성분 속력이 같았는데 S 관성계에서는 아니다.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답은 이제 운동량, 상대론적 운동량을 다시 정의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논의를 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논의에서는 두 입자의 질량이 같다 그랬는데 그걸 가정하지 말고 A, MA, MB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Y축 컴포넌트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UYA는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MB를 MA와 다른 속력들의 함수로 쓸 수가 있고 그걸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편 수평축 방향 속력 덧셈 수식에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V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근이 들어가는 수식으로 나옵니다. 이걸 이제 질량 비율식에 넣으면 여기에 최종적으로 MB하고 MA는 같지 않다. 즉 상대론적 질량은 상수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맞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입자가 정지한 관성계에서의 질량을 정지질량이라고 부르고 M0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M0가 움직이는 관성계에서는 질량은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고 이거는 이제 감마 M0가 돼서 M0보다 커지게 되는 것이고 무거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 정지질량은 고유질량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를 바탕으로 상대론적 운동량을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P는 M0U 하고 이제 감마 팩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마 M0U가 상대론적 운동량이라고 정의가 되고 그러면 우리 처음 이 수식은 이렇게 바뀌게 돼서 즉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다시 리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론적 힘과 에너지는 또 어떻게 될까? 좀 많이 복잡한데 왜냐하면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힘은 운동량의 시간 미분. 근데 운동량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복잡한 수식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하 Q가 입자받는 상대론적 표현식을 우리가 로렌츠 힘이라고 배웠습니다. 전자기하에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전역학에서 운동에너지는 입자의 속력을 0으로부터 6까지 증가시키는데 한 1과 같았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1차원에서 상대론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 K를 힘 대신 아까 운동량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요 MU에 대한 미분과 여기 U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MU에 대한 미분이 M도 변하기 때문에 항이 두 개가 생깁니다. 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M은 M0 디바이드 바이 요 수식 relativistic factor 해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서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 다시 또 미분을 해주면 쭉쭉쭉쭉 가서 결론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mu du 더하기 u 제곱 dm은 c 제곱 dm 이게 나타납니다. 즉 이 운동 에너지는 아까 우리 수식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빠지게 이렇게 m0 c 제곱을 빼주게 되고 여기서 m을 없애면 k 운동 에너지는 m0 c 제곱 감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요거를 이제 이 베타가 1보다 많이 작으면 이걸 전개를 할 수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 표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 에너지가 E는 mc 제곱이니까 E는 mc 제곱 더하기 운동 에너지니까 감마 m0 c 제곱. 이거 에너지와 운동량의 관계는 우리가 2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pc 제곱 더하기 m0 c 제곱의 제곱을 해주면 우리가 운동량을 새롭게 정의했기 때문에 감마가 들어오고
이걸 잘 정리를 해주면 2제곱이 됩니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는 mc제곱은 요 정지질량에 대한 수식이고 여기에 운동량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즉 총 에너지의 제곱은 정지질량 에너지 제곱 더하기 운동량 곱하기 빛의 속력의 제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저 상대론적 운동량의 로렌츠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계산이 많이 복잡한데 여러분들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분히 앉아서 이 계산을 검증을 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속도 법칙을 두 개를 나타내면 ux, uy. 그래서 전체 u의 제곱은 이 두 개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걸 두 개를 제곱을 해서 잘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서 이제 c제곱 마이너스 u제곱을 해주면 차분히 앉아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저도 10월 달에 전남대학교 워크숍에 가서 워크숍을 안 듣고 재미가 없어서 이거 검증을 하느라고 차분히 앉아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3차원도 넣어야 되는데 계산이 똑같기 때문에 요 맨 마지막 결과 이제 역수를 취하고 근을 씌우면 요 감마 팩터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제 요 U 프라임 제곱이 들어간 감마 팩터랑 U 제곱이 들어간 감마 팩터의 레이쇼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운동량을 이제 다 쓸 수가 있는데 px는 m0 ux하고 감마 마찬가지로 다 그리고 px 프라임도 이렇게 되는데 즉 px는 px 프라임하고 ux하고 ux 프라임의 레이쇼하고 아까 이 감마 팩터 레이쇼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 때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때려 놓고 차분히 앉아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py가 pg는 다 같으니까 하나만 하면 py는 이제 py 프라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요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놀랍게도 py 프라임하고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데 이 프라임하고 이하의 관계가 여기서 이제 요것이 우리가 열심히 계산한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바뀌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결과를 정리하면 2를 c로 나눈 값하고 px, py, pg가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이거 반대로 바꾸자고 하면은 v를 마이너스 v 또 베타를 마이너스 베타로 바꾸는 효과가 돼가지고 이게 놀랍게도 이렇게 똑같은 행렬로 변환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 벡터가 로렌츠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밑에다 파란색으로 이제 써놨습니다. 자, 힘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힘은 이제 모멘텀의 변화라고 했으니까 x축 방향은 우리가 dpx over dt인데 이거를 이제 프라임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요거 dt 프라임하고 dt를 이렇게 체인 룰을 써서 집어넣고 운동량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 dt over dt 프라임은 우리가 시간과 거리의 관계 로렌츠 변환에서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따라서 힘은 그걸 잘 집어넣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dt 프라임 오버 dt 프라임, de 프라임 오버 dt 프라임 요걸 알아야 되는데 요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 썼던 계산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f 프라임과 u 프라임의 인너 프로덕트로 돼가지고 fx는 이제 fx, fy 프라임, fg 프라임 세 개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fy와 fg도 마찬가지로 복잡하게 됩니다. 물론 역변화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힘은 아주 복잡하게 돼서 로렌츠 벡터로 표현하기가 힘든 물리량입니다. 사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힘은 잘 다루지가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쨌든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기 이제 비상대론적 근사에서는 F하고 F'이 갖게 되는 고전역학적 결과를 나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무시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만일 S'계에서 입자가 순간적으로 정지해 있으면 U'이 0이기 때문에 힘의 로렌츠 변화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감마 팩터가 밑에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정지한 관성계에서 힘은 어느 다른 관성계의 힘보다 항상 크기가 크다라는 걸 의미하고 요걸 왜 지금 여기에 브링업을 했냐면
여기 이제 나중에 전기장하고 자기장의 로렌츠 변환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따질 때 요거를 다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계산이 좀 복잡했는데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차분히 앉아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